안녕하세요. 신숙이 논팽이 신숙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유튜브를 못했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사실은 저는 여성으로서 가족의 안녕과 복지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에 신경 좀 썼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동안에 제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안 낸 건 아니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SNS를 통해서 계속 내왔어요. SNS는 유튜브보다는 빨리빨리 신속하게 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오늘 제가 할 유튜브는 바로 얼마 전에 이준석 징계 사태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사태에 저는 사태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본질을 깨뚫지를 못하고 말씀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박찬종 그분도 굉장히 정확하게 보지만은 결국은 그 문제의 본질은 들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준석 사태의 본질이 뭔가, 원인과 결과 관계를 보면서 제가 부정선거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징계에 대해서 왈가불가 징계가 너무 약하다, 강하다, 징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이게 그런가 하는 것을 해외 외국에서 일어난 그 성폭력, 정치인들의 성폭력, 성추행 사태를 보면서 제가 조금 판단을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사태 같은 이런 윤리적인 판단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윤리위원회에서도 그런 기준으로 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옳고 그런 거를 판단하는 건데, 이 기준은 저는 네 가지로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첫째는 보통 이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이제 켄트 이고이즘 아니면 디온톨로지 영어로서는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한 것은 어떤 경우도 나쁘다라고 원칙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칙적인 판단의 경우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준석이 당대표 될 때부터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이준석 웬만하면 젊었으니까 우리가 포용하고 나가야 되지만은 이준석은 아니라고 처음부터 저는 이준석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이준석이 당대표 되는 과정을 열심히 꼼꼼히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제 의견에 동의를 할 건데, 그때 이준석 당대표가 될 때 여론 조작, 그 다음에 선거 조작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냥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론 조작이라는 거는 다 이해가 되죠. 3,000명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 당대표 지금 국힘당에 있는 여러 당원들 한 40만 명 되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처럼 한 거고, 그 다음에 선거 조작은 ARS하고 모바일 투표가 있었잖아요. ARS하고 모바일 투표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3만 명이고 11만 명인데, 우리가 표준 편차를, 통계학에서 표준 편차를 얘기할 때 한 200명, 400명 넘어가면 표준 편차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3만 명, 11만 명 정도가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면 이건 표준 편차가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바일 투표에서는 이준석과 나경원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28%인가? 거의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ARS 투표에서는 거의 20%, 18% 차이가 나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바일 투표에서 누군가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선거를 누가 맡겼느냐? 이 선관위가 한 거예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이 조작을 했다는 이 통계적 증거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준석 대표는 제대로 된 어떤 선거 결과에 의해서 당대표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부정선거 큰 카르텔에 의해서 이준석을 앞세워서 당대표로 만들었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고, 그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윤리 결정이 너무 징계가 가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윤리 결정이 이 형평에 어긋나는지 봅시다. 저는 사실은 이 결정을 너무 솜방망이 가볍게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윤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성상납이 아니고 여당 대표로 증거인멸죄로 당의 품위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6개월 정지를 준다고 하면서 김철근은 당원 정지 2년을 줬잖아요. 그 박지원이 얘기했잖아요. 김철근은 종범이고 주범은 이준석입니다. 그러면 종범이 2년을 받았으면 이준석은 4년을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응? 그럼 하다못해 2년 아니면 1년을 받아야 되는데 6개월을 내렸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윤리적인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이 상황적인 증거, 정황적인 증거를 감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 utilitarianism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상황적 증거를 보면 이준석이 주장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준석이 당에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야 된다. 윤리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기여를 많이 했는가 한번 보세요. 상구 대선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상구 대선은 0.7%로 이겼잖아요. 20만 표. 사실은 이거는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어쩌다가 소발의 찌잡기로 이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0.7%로 이긴 것이 아니고 봉병호 박사의 통계적 분석에 의하면 거의 30-40% 300만 표를 이길 수 있었는데 20만 표로 겨우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긴 것이 아니죠. 부정선거로 지금 겨우 이겼지만은 부정선거로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선거, 6일 지방선거도 보세요. 지방선거도 이 경기도 교육감 선거, 그 다음에 인천계양, 이것도 사실은 이준석 때문에 거의 노른자, 압승을 했다고 하지만 노른자를 더 이길 수 있었는데 노른자를 내준 거나 마찬가지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살려준 꼴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이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준석이가 해당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일일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수없이 많죠. 기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성상납은 이 윤리위원회에서 생각하지도 않았고 고려하지도 않았고 증거인멸교사, 이것은 이 성상납 자체보다도 훨씬 죄가 엄청 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성상납을 20번이나 받고 이것을 교사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거래를 한 것, 7억 각서를 써주고 한 것은 저는 세계 정치인 성사건 관련 역사상 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정말 수치스러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정황증거로 볼 때도 이준석의 징계는 너무나 가볍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세 번째는 국민 여론, 파블릭 오피니언을 보는 거죠. 국민 여론도 실제 거의 54% 이상이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보수 우파내에서는 거의 70% 이상이 이 당대표 징계를 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 여론도 압도적으로 이준석을 징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인의 미덕, virtue를 보는데, 이준석의 한 개인의 미덕, 인품을 볼 때 리더십도 없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윤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인품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어떤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뒤에 지금 하는 또 이 행동들을 보세요. 이런 가볍게 처리를 내렸으면 고맙게 받아들이고 자숙을 할 생각을 하지도 안 하고 지금 이 결정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저는 해외 역사, 외국 역사 정치인에게서 한 사람도 이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리로서는 저는 6개월을 굉장히 잘 봐줘가지고 차 내린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다른 나라 지도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딱 들겠습니다. 하나는 폭스뉴스하고 지금 스카이뉴스 오스트레일리아 외신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7월 7일 날, 얼마 전이죠, 며칠 전이죠. British PM Boris Johnson resign has no choice but to resign,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 수상 보리스가 이거는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외신 보도가 있었어요. 지금 사임을 발표는 했고 그 다음에 아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9월달에 할 거로 지금 나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사임을 하게 되는가 하면 자기 측근이 있어요. 측근 MP 크리스 핀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sexually inappropriate behavior allegation, sexual misconduct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아마 동성애자인가 봐요. 동성애자인데 어떤 두 남자를 어떤 무슨 프라이빗 클럽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남자의 비밀 부분을 이렇게 만졌나 봐요. 이거를 영어로 그로브를 하는데 만지면서 너 뭐 포르노 볼 만한 거 좋은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을 알고도 이 보리슨 수상이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임명을 어떤 직책을 임명을 했느냐 하면 Deputy Chief Whips라는 이런 자리가 있나 봐요. 그거를 임명을 했는데 너가 이 사람이 이런 성추행 사건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임명을 했느냐 해가지고 자기 그 내각에 있는 50명의 장관이 편지로서 사임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리슨 장관이 50명이 사임을 내버렸으면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내각을 이끌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 이 사람은 2022년 6월 3일에 당에서 서스펜드 되고 자기가 완전히 사임을 했죠. 그 다음에 호주에서는 2021년 작년이죠. 법무장관이 있어요. 크리스 포터라 해가 52세인데 굉장히 젊고 잘생겼어요. 우리 딸이 이제 법무성의 수석 변호사로 있기 때문에 한번 가서 이제 TV에서 나와서 발표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젊고 잘생겼는데 우리 딸이 이제 이 엑스트라디션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보고서를 써주니까 이 사람이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21년 9월에 사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임 이유가 물론 ABC라는 방송 상대로 명예훼손을 했는데 그 법정 비용을 크리스 지지자가 내어줬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불법이 돼 가지고 그러면 법적 비용을 내준 사람을 밝히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밝힐 수는 없다 하면서 이제 사임을 했는데 사실은 그해 3월에 2021년 3월에 Sexual Misconduct Allegation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고등학교 다닐 때요. 17살 때 어떤 사귀던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는데 뭐 이 사람은 자기가 사귀었다고 하진 않았고 한번 봤는 여학생인데 2020년도에 자살했나 봐요. 자살했는데 어떤 이 사람을 아는 이 여자를 아는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이 투수를 한 거예요. 투수를 해가지고 이 크리스하고 크리스가 이 여자를 레이프했다, 강간을 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이제 투수를 였다 보니까 이 투수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결백을 주장해도 이거는 굉장히 이 장관으로서 특히 법무장관으로서 명예손상이 되니까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34년 전, 그러니까 1988년도 고등학교 시절에 일어난 오래전의 이야기고 이거는 뭐 엘리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경우를 보면 영국과 호주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엘리게이션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엘리게이션, 이것은 하나의 의혹이죠. 의혹이고 그 다음에 사실적 증거가 있어요. 사실적 증거, 팩트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적 증거, judicial 팩트, 이 어세스먼트를 하겠죠. 그래서 이 외국의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정치인들이 이런 성폭행, 이런 데 휘말리면 의혹만으로 다 사임을 하잖아요. 지금 의혹. 이거는 사실적인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는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측근이 한 거를 잘 몰라서 모르고 있는데 기용을 했다 해가지고 전체 내각이 사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경우 법무장관은 34년 전에 일어난 그것도 엘리게이션, 그것도 자살한 사람의 어떤 아는 사람이 투수를 한 걸 갖고 사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이 팩트, 사실적 증거가 다 나왔잖아요. 물론 이게 법률적 증거로 가려면 에비던스가 이제 나오고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경우를 비교하면 이준석은요, 이 사람들보다 뭐 위치가 높아요. 한 사람은 수상이고 또 한 사람은 법무장관이고, 이준석은 당대표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재질에 비해서 이준석이는 100배, 1000배 더 나쁜 그런 일에 휘말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이 유튜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제가 보니까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탄핵파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각제를 찬성하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러면 이 원인과 결과를 보세요. 탄핵이 불법이었다. 그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여러 번 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코젠 이펙트 연결이 딱 되는 겁니다. 이준석의 성상납과 선거인멸과 그 다음에 부정선거. 지금 이거를 아마 코젠 이펙트로 연결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준석이는 성상납을 대가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자기가 정치적인으로 더 출세하기 위해서 이 성상납의 대가를 주려고 했겠죠. 그것을 그 박지훈이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민주당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이준석이 목을 지은 거예요. 목을 재다 보니까 왜 이준석이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부정선거가 일어난 명백한 통계적 사실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의혹 주장하는 사람을 음모론이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악성종량이라 그러고, 또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을 다 대출시켜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비호할까? 어머니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고 그거를 민주당 쪽에 윗선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그게 목줄이 잠겨서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은 생각해봤어요. 이것은 반역죄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반역죄잖아요. 이게 절대 밝히지면 안 되잖아요. 안 되다 보니까 이 야당 대표라는 사람을 딱 이용을 해가 몇 명, 일종의 주사파들, 전향 주사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내세워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 못하게 하고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못하게 이 가호마당, 완전히 이 가호마당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게이트키퍼 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이 저는 지금 이준석 사태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선거로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황당한 게 이런 민주당에서 이준석을 지지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만은 여성들이 입 닫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보수파라는 사람들, 그것도 알만한 사람들이 이준석을 변호하고 그 다음에 지지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이 부정선거 세력들의 카르텔이 깊게 좌우 걸쳐 퍼져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준석 사태에 이준석이 징계를 받은 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 결론적으로 저는 국민주권 회복운동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계가 물러남으로 해서 이준석계가 심어놓은 어떤 부정선거 카르텔, 여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많은 힘을 잃게 될 거고, Make Korea Great Again 이런 운동이 지금 가속화될 거고, 이것이 미국의 Make Great America Again 이 마가 운동하고 합해서 내년 올해 말에 미국 상하원 선거가 있잖아요. 중간선거 때 트럼프 공화당계 상하원이 완전히 석권을 할 것이고 트럼프 복귀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트럼프가 아마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이 거의 90%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는 마가 운동하고 MK 우리 한국의 주권운동이 아주 거세게 휘몰아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